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다시 기말고사 시즌으로 들어가게 돼서 영어 내신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영어 내신,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나 정시를 대비하는 그 수능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방대하니까 양이 그것들은 뭐 학원을 필요성도 더 있고 그렇게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그 내신 공부 방법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내신이 공부가 준비가 된다는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해왔던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내신 준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아이에게 혼자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녀서 불안하다라는 것을 엄마가 노출을 하게 되면 아이도 불안해하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면서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는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라고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서 주어진 공부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료를 찾고 우리가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한번 내신 준비를 해보자 라고 아이와 함께 파이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내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제가 하는 방법들 중에 유튜버 선생님들이 몇 분 나오세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전반적인 영어 공부고 이제 내신 준비할 때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은 엄마는 자료를 제공하는 입장인 거고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중1, 2나 이런 부분은 중3 정도까지도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다면 이제 엄마는 이제 자료만 주고 아이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1, 2, 3 정도에 계속 엄마와 함께 공부하던 그런 패턴이 이제 녹아져 있으면 아이가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엄마가 할 일과 아이가 할 일을 약간 정리를 해봤어요. 엄마가 할 일은 일단 보시면 일단 학원을 안 다닌다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 학원을 안 다닌다는 그 불안감을 우리가 학원을 안 다니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더 열심히 준비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도록 아이한테 계속 독려를 해주는 거죠. 괜찮아, 학원 안 다녀도 시험 잘 볼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자료 다 찾아줄게 하고 엄마는 자료를 찾아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 모으는 어떤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엄마는 유튜브를 조금 뒤져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따로 삽입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에 우리 아이가 중2예요. 그리고 동아출판사의 윤정미라는 분의 윤 이렇게 해서 대표 이름을 쓰잖아요. 그분의 것을 만약에 공부를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요, 교과서를.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키워드로 삼아서 유튜브 검색란에 치세요. 유튜브 검색란에 치시면 그 검색 안에 쭉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리딩 자료라는 것이 나와요. 그 리딩 자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읽고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유튜버는 리디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2 아이들이 영어 이제 저번 주부터 내신을 들어갔는데 영어 내신을 들어올 때 미리 아이들에게 숙제를 뭘 냈냐면 일단 이 자료를 제가 링크한 거를 카톡으로 보내줘요. 유튜브 그 채널 그 영상을. 그래서 그걸 보내줘서 이거 보면서 10번 읽어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10번 읽은 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10번 녹음을 해와 라고 얘기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10번 녹음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계속 본문을 반복해서 10번 정도 읽어서 본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대충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충 알아야 되는 그 부분의 자료를 유튜브를 통해서 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고요. 그런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뭐 리디아 분도 괜찮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 여기 안에 예를 들어 중2 동아 윤이다 그러면 뭐 2단원, 3단원 해가지고 링크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 그 유튜버 선생님들이 본문 분석 자료들을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애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다 들을 수는 없고 그 중에 가장 나은 거를 엄마가 보시고 검색해서 한 2개 정도를 뽑아서 아이한테 이 사람 거랑 이 사람 거랑 들어봐봐.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아? 그러면 엄마 나 이 사람 게 더 나은데? 그러면 그 사람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죠.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지만 진도를 나간 뒤에 2과와 3과가 뭐 기말고사 시험범이다 그러면 3, 4과가 기말고사 시험범이다 그러면 4과를 나가고 있으면 뭐 3과 부분을 약간 어때요? 리와인드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한 잠깐의 투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본문 분석 자료 한 강에 다 되어 있거든요. 한 개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본문 분석 자료를 하면서 유튜버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구문이고 이게 뭐 어떤 문법과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 프린트로 진도를 나가면 프린트에다가 내가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누적을 해서 저는 기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그 다음에 유튜버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래서 학교 내신은 선생님들이 설명한 것 위주로 물론 나오겠지만 100을 공부하면 70점 정도 맞을 수 있고요. 200을 공부해야 100점 정도 맞을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저는 되게 양을 많이 공부를 하라고 해요. 범위를 늘려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러한 자료를 갖고 일단 10번을 읽어서 보내고 제가 나중에 여기서 아이가 해야 될 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본문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소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본문 분석 자료를 하나로 프린트 위에다가 자기가 누적해서 적던지.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어떤 영상 하나를 한 30분,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한 곳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를 아이한테 하게끔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아이에게 유튜브 자료인데 이거 들으면서 네가 이거를 프린트 하나에 학교 선생님 배운 프린트 위에다가 적어놓든 해갖고 누적을 시켜서 자료를 만들어봐 라고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자료를 일단 유튜브를 찾아서 모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카페를 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뭐 기출비라는 사이트에 뭐 네이버 카페나 공자론이라는 카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요새는 거의 뭐 기출비 하나만 왜냐면 거기 들어가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카페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족보닷컴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사이트들을 뒤져서 아이한테 제공할 수 있는 문제들 물론 문제집도 한 권 있어야 돼요. 문제집도 한 권 있어야 되는데 문제집 한 권만 가지고 내신 준비를 하는 건 아니고 한 2-3권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외의 자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백발백중 영어 문제집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나는 뭐 내신 콘서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럼 찾는 거예요.
어딘가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때도 검색어를 학교 그 나가는 그 학년 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출판사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그 이름별로 싹 다 교과서별로 나와져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바로 자료들이 다 있죠. 그래서 본문 분석하는 자료도 또 있고, 그다음 빈칸들 자료도 많을 것이고, 본문 라이팅 하면서 외우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내 문제집에도 있지만 그거 한 번 가지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는 이렇게 자료를 모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원 평가와 서술형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자료를 모으죠.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는 필요 없고요. 한 단원별로 2-3개 정도로 문제를 꾸며주시면, 그러니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뭐가 나오냐면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을까.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고등학교, 중학교는 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요. 고등학생 아이들은 이제 부교재를 쓰는 학교가 있어요. 주로 이제 정시를 준비하거나 내신 경쟁이 치열해서 교과서 갖고는 내신 분별이 안 돼서 이런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얼마 전에 이제 6월 모의고사 봤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기말고사로 내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의 기출비 카페에 가서 찾으시면 많은 그 학원 선생님들이 실제로 변형 문제 같은 거 일일이 만들어서 많이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사이트, 그 부교재 방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웬만한 자료들을 다 찾는 거예요. 솔직히 내신 준비를 해주는 일반 그 학원 있죠? 그런 데서도 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찾아서 그냥 제본만 해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은 어차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굳이 돈을 내고 학원에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와 엄마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집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신 분은 끝까지 학원을 못 놔요. 못 노는데 내가 학원을 안 보내도 가능할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물론 한 번을 해서 뭐 망치면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을 때 하지 마시고 중학교 때 한번 그런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 같은 경우들도 전부 다 모아서 프린트해서,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양면 프린트를 해요. 왜냐하면 단면 프린트를 하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아이가 갖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면 프린트를 하고요. 거기 한글, 아래 한글 들어가면 양면 인쇄라는 부분 체크하게끔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면 먼저 뭐 13579에서 홀수면을 쫙 인쇄하고 뒤집어서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뒤집어서 넣고 앞뒤로 인쇄를 한 다음에 저희 집에 이제 재본기가 있어요. 나중에 사진 삽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재본기를 가지고 아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어 같은 거, 오늘 아침에도 지원이 이제 국어 얘네 그 교과서가 창비 건데 그 창비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학원에서도 좀 많이 자료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출비 카페를 뒤지다가 어떤 분이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께 쪽지를 보내서 죄송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냐 했더니 기꺼이 메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교사용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지원이한테 필요한 부분 핵심 정리와 그다음 소단원 평가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서술형 문제, 그 다음 형성평가 문제,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얘한테 딱 필요한 것만 프린트해서 주니까 두꺼운 자습서를 안 갖고 다녀도 되고 이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 공유가 가능하니까 물론 그게 불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한번 보면 아이가 할 일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할 일은 이제 아이한테 정확하게
공부하는 순서를 먼저 인지를 시켜주죠. 그래서 물론 단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세부적으로 제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본문의 그 오른쪽에 보면 한글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문제집에서.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 자료에 이 mp3 파일이 유튜브 화면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대로. 그러면 그 원어민하고 같이 해갖고 쉐도잉을 하는데, 쉐도잉 밑에 한글이 보여요. 조금 이따 삽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글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한글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읽게 되면 머릿속에 줄거리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중2고 공부방에 사는 아이들이 동아 윤정미라는 분 거를 하고 있는데 2, 3과 영어를 얘네들이 중간고사 때 안 봤어요. 자유학기제 또 2학년도 해가지고 몇 과목만 보더라고요. 2과목인가 밖에 안 봤어요, 중간고사. 그래서 영어가 이번에 2단원부터더라고요. 그래서 2단원의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어디 뭐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어떤 페어의 그 무슨 축제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 축제에 가서 제일 먼저 염소쇼를 보고, 염소쇼를 본 다음에 맛있는 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머니의 그 퀼트에 대한 퀼트 대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마지막에 대관람차 이야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글을 읽고 대충이라도 그 글의 순서를 알면서 스토리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원이네는 이번에 고등 영어가, 지원이네는 이제 천재 이재영 건데, 첫 번째 지원이 단원의 그 스토리가 예전에 저희가 중학교 때 읽었던 소음공예라는 그 위층에 계시는 분이 막 자꾸 드륵드륵 소리를 내서 올라가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 보다가 내가 화가 나서 막 짜증을 내다가 내가 그래도 잘 지내야겠다 해갖고 슬리퍼 하나를 사갖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머쓱해하면서 뭐 이러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글 내용으로 우리가 소설을 읽었는데 영어로 이번에 영어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 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본문에 있는 한글 해석을 먼저 3번 정도 그냥 한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요. 소리내서 읽는 거는 굉장히 머릿속에 탁탁 바뀌기 때문에 집중력이 낮은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머릿속에 넣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야기의 순서, 그다음에 큰 어떤 줄거리,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찾는 그 리디아 뭐 유튜브 뭐 이런 거를 이용하여 그 본문을 리딩을 10번 정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본문, 문법 뭐 이런 것들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본문이 양이 많아요. 고등학교는 더 많고요. 고등학교 거 보다 중학교 거 보니까 완전히 무슨,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10번 정도를 읽는데, 여기 그 mp3 화면이 유튜브로 나와요. 그러니까 mp3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같이 유튜브 화면이 올라가면서 원어민 목소리로 읽어줘요. 그럼 나는 같이 그걸 들으면서 쉐도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번 이상 반복해서 엄마한테 카톡으로 뭐 보내라. 엄마한테 보내기 싫으면 네 자신한테 10번을 보내, 녹음해서. 그래서 녹음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번을 해서 보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집중해서 따라 읽어라 라는 거죠. 따라 계속 소리를 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어야 좀 더 집중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준비를 하는데 한 권 정도만 사는 거죠. 다 사면 너무 아이한테도 부담이고 하니까 저는 이제 백발백중이나 내신 콘서트. 근데 이제 제가 백발백중을 되게 사고 싶었는데 중2 동아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콘서트를 샀고, 지원이는 고등학교 건이 있어서 백발백중을 사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굉장히 반복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 전체를 외우는데 되게 좋고, 내신 콘서트도 이번에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같은 유형이니까 어쨌든 문제집을 하나 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을 읽고 그 안에 이제 제일 처음에 단어, 어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 분석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문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오거든요. 자, 이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아이랑 함께 한 단원을 쭉 익혀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문법 부분, 아이가 이제 어렵다 그러면 그 문법에 해당하는 걸 유튜브에서 찾아요. 만약에 아이가
엄마 내가 요번에 가정법이 나와, 요번에 수동태가 나와, 근데 너무 어려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수동태 또는 가정법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상만 따로 딱 짧게 공부할 수 있게끔 많은 전문가분들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검색도 다 유튜브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유튜브를 하면 아이가 유튜브 보는 마음으로 그냥 쉽게 해서 보고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아주 섬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알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지만 엄마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면 우리 같이 보자. 그래서 같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네 하고 다 내용 파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대화문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왜 다이얼로그식으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항상 책 맨 앞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대화문에는 키 센텐스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장을 익히기 위해서 이 대화문들을 만들어 놓은지. How do I get there? 요번에 얘네 중2는 이 단원이 How do I get there? How do I get to the station? 이런 거였거든요.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 센텐스를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시고 이거는 외우자. 그리고 어떤 때는 to가 있고 어떤 때는 to가 없는지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공부를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짜잘한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이 끝나면 뒤에 이제 본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유튜브 보면서 본문 분석 아이에게 자료 제공하시라 그랬잖아요. 그 본문 분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활용해서 본문 분석을 네가 해 라고 하거나 또는 엄마랑 같이 볼까 해서 너는 메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냥 같이 공부를 해요. 저도 메모 막 하고요. 아이도 메모하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아니면 이제 제 고등학생 아이랑 딸하고 그럴 때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중2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평소에 얘네들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문법 교재, 독해 교재, 낭독 교재,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교과서에 대한 분석, 저도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얘네들 가르치려면. 그럼 저는 미리 얘네들 이 유튜브를 보면서 미리 제가 다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저희 집에 이제 공부방을 하러 오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거를 숙제로 내줘서 미리 니들도 듣고 와. 라고 얘기해 주고요. 저희 집에 오면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다시 이제 각인시키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제 설명과 곁들여서 다시 각인시키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 그거 들었을 때 이 얘기 강조했지? 쌤 생각에도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러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분석이 들어가고 아이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숙제가 뭐가 나가냐면 날마다 10줄씩 1번부터 10번 10문장이에요. 10줄이라기보다 10문장. 그러니까 마침표 단위로 10문장. 되게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문장을 제가 외워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본문 10문장을 외워오라고 해가지고 그 10문장을 일일이 다 검사를 해요. 한글로 제가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글로 물어보고 아이는 영어로 대답하고 한글로 물어보면 아이는 영어로 대답하고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완벽히는 못 외워도 거의 80% 이상은 외워줘야 중학교는 특히 그러면 반 이상이 끝난 거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본문 안에 내용에 틀린 거 찾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어색한 거 찾는 거, 내용이 맞지 않는 거 찾는 거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법 문제도 본문을 외워버리면 전부 다 해결이 되죠. 아이들이 읽다가 이거 뭔가 이상해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본문 외우기가 끝나면 이 앞에 있었던 이 대화문 있죠. 그 대화문도 사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외우는 게 그냥 아이하고 내가 우체국에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영어로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한글하고 영어로 대답하면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외우는 작업들을 끝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문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책에서 백발백중이나 이런 데서 문법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의 키 문법,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법이 키 그래머가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번에 만약에 이형식 문장이 나와. 그러면 그 이형식 문장에 대한 거를 다 모든 문법책에서 다 찾아요.
집에 있는 모든 문법책에서 찾던지 아니면 그 기출비 사이트에서 그 해당하는 문법 뭐 가정법이야. 그럼 가정법 이렇게 치면 가정법 관련 문제가 쫙 나오고요. 수동태 이렇게 치면 수동태 관련 문제가 쫙 검색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원하는 거 문법 문제가 좀 괜찮은 거 이런 걸 봐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그걸 다 풀리는 거예요. 완전 문법에 아주 눈에 들어오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핵심 문법을 모든 문제집에서 찾아 몇 개 안 돼요. 싹 찾아서 푸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원이는 이번에 이제 가정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법을 제가 승준이가 쓰던 뭐 영어 문제집, 뭐 제가 찾은 프린트 해갖고 가정법 부분만 딱 접어가지고 여기에 가정법 있으니까 이 가정법 문제 네가 다 풀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법 관련 문제를 다 풀게끔 하면 문법에 대한 어떤 다양한 문제가 교과서 외에서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교재나 모의고사 변형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되게 문제가 일단 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분들 자체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갖고 올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반복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갖고 모의고사 자체가 거의 암기가 되니까 모의고사는 저는 처음부터 그게 지문이 되게 길잖아요. 그걸 암기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반복해서 계속 문제를 풀게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문이 눈에 들어오고 맨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장은 거의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중학교는 여기까지 핵심 문법을 모든 문제집에서 다 찾아서 풀리게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조금 더 있는데요. 영어 내신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자, 빈칸 채우기. 마지막에 이제 내가 본문도 눈에 어느 정도 들어왔고 내용도 다 파악이 됐고 문법도 하고 다 끝났어요. 그럼 정말 단순 반복인데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본문을 정말 더 확실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된 부분을 영어로 다 써보는 거예요. 티끌 하나 안 틀리게. 그래서 뭔가 틀렸으면 일일이 다 체크해서 엄마가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채점할 게 너무 귀찮고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거는 조금 채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엄마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마 귀찮을 거예요. 쓰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한 빈칸 채우기나 한글 쓰는 거는 인터넷에 찾으시면 기출비 사이트에 찾으시면 얼마든지 빈칸이 있는 프린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정말 신물날 정도로 한 과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단원이 이렇게 9번까지를 제가 만약에 3, 4단원이 시험법이면 3, 4단원을 9번까지 반복을 해요. 3단원 하고 끝나면 이제 4단원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반복을 해서 끝이 나면 제일 마지막에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저는 뭐를 시키냐면요. 디테일이라고 해갖고 예전에 이제 제가 많이 듣는 팟캐스트 그 입시왕에 있는 홍프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었고, 그전에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확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리면, 모든 본문에 나온 전치사만 눈에 다 확인. 여기 to 나왔지? 여기 in 나왔지? 여기 of 나왔네? 이거 동격이야? 뭐, 아니면은, 언제는 in이 나오고, 언제는 at이 나오니? 이런 거. 모든 전치사 확인. about, 뒤에 ing가 온 거부터 시작해서, with 오고, to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일까? 아니면 to 다음에 명사일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전치사를 확인을 해요. 전치사만 한번 쫙 형광펜으로 칠하시던지.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게 모든 관계대명사. which, who, that,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what도 있죠. 그쵸? 우리 what이 언제 들어가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관계 부사 같은 거. where, when, how, 이런 것들을 전부 다, why,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게끔 확인. 이 자리에 where가 들어갔어. 이 자리에, what이 들어갔네. 얘는 왜 what이지? 얘는 왜 that이지? 이런 거. 알지만 말하면서 이렇게 다 체크, 확인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접속사 and와 나오는 기본이 and or 뭐 이런 거 기본이고 as부터 시작, because부터 시작해서 뭐 however, therefore, for example 뭐 모든 연결어 접속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일치 체크, 주어랑 동사만 체크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주어가 되게 길 때 있어요. 저 뒤에 가서 주어 보일 때 있고, 저 앞에 해놓고 뒤에는 부사구로 꽉 길게 빼놓을 때 있고, 그럼 부사구 부분은 전치사부터 해갖고 쫙 묶어주고 주어를 딱 짧게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 저 뒤에 제가 동사야. 봐봐. 그러면 얘랑 얘는 단수지. 얘가 맞아 단수네. 그렇게 해서 얘 단수니까 여기 was 왔네, is 왔네. 이렇게 얘 복수니까 왔네, were 왔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일치를 전부 다 체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단수 복수 개념을 체크하면서 제일 중요한 동사 체크를 하는 거죠. 저는 동사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사 체크를 반드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제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 앞에가 과거인데 왜 뒤에 여기 뭐가 왔지? 그러면 가정법 같은 게 나오면 앞에가 헤드 PP, 헤드 PP가 나왔어. 뒤에도 그러면 헤드 PP가 나왔나?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앞에가 미래야. 그럼 뒤에도 미래가 나왔나? 아니면 앞에가 현재야. 현재면 다 올 수 있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시제를 다 체크를 아이와 함께 일일이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원래 수, 시제, 태. 이거는 세트죠. 3종 세트. 태를 체크하는 거죠. 얘 왜 능동이지? 얘는 왜 was pp지? 얘는 왜 were pp지? 얘는 왜 is pp지? 얘는 왜 had been pp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수동태와 능동태를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아이들이 완벽하게 모든 교과서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러면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내신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실 저는 되게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영어와 수학을 매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아이를 집에서 가르칠 때도 영어와 수학은 매일매일 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회를 제가 국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1회를 국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소에 내신이 아닌 기간에 평소 수업을 할 때예요. 평소 수업을 할 때고, 이때는 뭐 독해, 문법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수학은 뭐 문제 풀고 뭐 체크하고 뭐 이러지만, 이제 내신 기간으로 딱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내신 기간이라고 아이들한테 선포를 하면 모든 그 시간표는 올 스톱이고요. 날마다 국영수를 다 해요. 아이들이 사실은 과학을 어려워해요. 과학도 해주고는 싶은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나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니네들이 얼마나 빨리 딴 거 국영수를, 왜냐면 제가 과학은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주는 거고 자료 제공을 해주는 거고 내신을 하고 공부방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거의 전 과목을 다 해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거는 암기 과목은 니들이 해 라고 제가 이제 했고, 하지만 저도 또 욕심이 나니까 암기 과목도 잘하라고 또 막 프린트 뽑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일단 국영수를 제가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 해요. 그럼 선생님 제가 아무리 길게 해도 여러분 1시간씩 밖에 못 하잖아요. 제가 원래는 2시간 수업밖에 안 하는데 내신 기간이라면 이렇게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초스피디하게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내준 숙제를 다 해갖고 와서 여기서는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엄마랑 아이랑 공부할 때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 그래서 제 생각에 국어는 1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매일매일.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30분 정도.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얘도 아이가 뭐 한 30-40분 문제 풀고 틀린 거 체크하고 오답하고, 그래서 얘도 한 1시간 30분? 아이가 더 공부한다 그러면 너무 땡큐죠. 근데 최소한은 이렇게, 그럼 봐봐, 3시간 4시간 정도는 시험 기간인데 4시간도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만 이건 하루 1시간 30분 정도 4주 계획을 잡으셔갖고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나가야 돼? 이번 주는 몇 단원 끝낼 거야.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시작을 해서 저번 주 수요일까지 딱 3일밖에 수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1시간 30분씩 거의 다 오버타임을 더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오버타임을 하면서 쌤이 이번 주에 이거 다 끝낼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거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과 지금 들어가서 3과 설명하고 숙제 왕창 내줬어요. 지금 3일 4일 거의 단기방학식으로 쉬기 때문에 다 해와 라고 해서 숙제 왕창 내줬고, 이제 다음 주에 저는 이제 3과 끝내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첫 주는 이제 문제 풀 거고 계속 문제 풀 거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이 디테일 작업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계속 본문을 계속 외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집에서 아이들 중학교라고 괜히 떨지 마시고요. 중3도 할 수 있고요. 다 똑같아요. 네. 지원이는 고1인데 고1도 지금 이 방법으로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파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 공부는. 중간고사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쉽게 냅니다. 그런데 기말 때는 내신을 구별해야 되고, 중3이면 더욱더 그렇고 고1도 이제 내신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꼭 틀릴 거를 꼭 내시겠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엄마는 이런 자료를 싹 다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링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이한테는 먼저 한글 해석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리딩 10번 해, 단원별로 리딩 10번 해서 녹음하자. 그렇게 하고 녹음한 거, 이거 만약에 10번 해서 안 되면 매일매일 3, 4번씩 더 시키세요. 그리고 백발백중이나 문제집을 가지고 풀고, 이렇게 단어, 문법, 대화문 정도를 익히고, 그 다음에 본문 분석을 유튜브 가지고 하고, 선생님이 해준 거에 더 플러스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12줄씩 본문 외우기 해주고, 본문 외우기 끝나면 대화문도 외우고, 기본적으로 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완벽히는 못 외워도.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문법을 모든 문법서에서 찾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싹 풀기.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부교재나 모의고사 변형은 프린트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문 익히기. 다 외울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빈칸 채우고, 한글을 영어로 계속 써보고 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주 1주에 이런 모든 전치사, 모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모든 접속사, 모든 수일치, 모든 시제, 모든 태 체크하기. 예. 이걸 매일 반복해서 해주시면 계속 반복해서 눈에 익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달 정도를 영어를 매일매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이런 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짬짬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짬짬이 국어, 영어, 수학이 이제 끝나가면 거의 사실은 얘를 4주 내내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주로 공부하는 게, 국영수가 주로 공부하는 건 한 2주 정도 끝나고, 이제 3, 4주에는 암기를 들어가셔야죠. 암기 과목을. 암기 과목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느린 애들은 저는 같이 그냥 4주 내내 암기 과목 같이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암기 과목은 일단 읽는 게, 반복해서 읽고, 밑줄 치면서 저는 연필로 한번 밑줄 치면서 읽고, 파란 볼펜으로 한번 밑줄 치면서 읽고, 빨간 본펜으로 한번 밑줄 치면서 읽고, 형광펜으로 한번 밑줄 치면서 읽고, 그 다음에 화이트로 다 지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진을 찍어 놓든 뭐 똑같은 뭐 어떤 그 교과서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 놓든 해서 한 장씩 뭐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보고 내가 써보고, 화이트로 또 지워보고 내가 써보고, 한 장씩 사진 찍고 체크하고, 답을 위해서 이제 사진 찍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화이트로 키포인트 되는 거 지우고, 네, 화이트 얼마든지 사줄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암기 과목도 거의 외워야죠. 그리고 아이한테 계속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뭐 일반 인문계에서 그러니까 사실 1등급이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100점을 목표로 아이한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아이가 부담은 갖겠지만 부담을 최대한 덜 주면서, 예, 좋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너 오늘 정말 열심히 잘했어 하고
네, 어제도 아이들이 이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와서 너무 수고 많이 했다라고 예, 크게 칭찬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시험 기간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 자신도 받아들여요. 한 달은 이제 죽었다 하고 공부하자라고 해서 받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 것이지, 이거를 이제 아이한테 맞게 재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아이는 이 정도로 할 정도가 너무 많다 그러면 빼세요. 빼시고 정말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안 보내고도 내신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TMI를 많이 안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